교재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섹션 두 번째 문제, 셀 서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열기 눌러서 섹션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여서 엑셀 파일이 안 열리잖아요. 뭐로 바꿔놔야 돼요? 얘를요? 다시 엑셀 파일로 바꿔놔야 섹션 025 문제가 열립니다. 정답도 있으니까 정답은 따로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열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34쪽에 나와 있는 14개의 문항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출 01분 하나 있고요. 무작정 따라하기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셀 서식이란 말은 뭐냐? 아까 외부 데이터는 뭐죠? 엑셀이 아닌 다른 문서로 저장한 데이터를 엑셀화 시켜서 가져오는 거였지 않습니까? 자, 셀 서식이란 말은 뭐냐면요. 꾸미는 기능입니다. 꾸미는 기능.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정렬 방법이 있어요. 정렬. 엑셀에서는 정렬이라고 말하지 않고 맞춤이라 그래요.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가운데 맞춤. 아래 한글에서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정렬.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맞춤이라고 하죠. 맞춤. 그 다음에 뭐 글꼴의 크기, 글꼴의 종류나 글꼴의 종류, 뭐 궁서체로 바꾸시오, 뭐 이런 거. 글꼴의 크기 12포인트로 하시오, 10포인트로 하세요. 뭐. 그 다음에 글꼴의 속성. 글꼴의 속성은 뭐예요? 글꼴의 속성 들어보셨어요? 진하게 밑줄 치고 기울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하시오, 노란색으로 하시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아래 한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바로 이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꾸미는 거였었어요. 근데 엑셀은 이외에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죠? 메모 기능, 메모. 뭐 이름 정의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너비, 그 다음에 높이 조정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는 게 나와요. 사용자 지정 서식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이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복사해서 그냥 붙였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여튼 희한하게 붙여요. 특이해. 엑셀에 있는 그 특별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란 말은 아시죠? 굵기, 선을 뭐 굵은 줄로 그리시오, 뭐 얇은 줄로 그리시오,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꾸미는 기능이라 그래. 이거를 우리는 셀에 꾸몄다 그래서 셀 서식. 차트에다 꾸미면 차트 서식. 도형을 가지고 꾸미면 도형 서식. 서식이란 말이 꾸미는 기능이에요. 근데 셀 서식이란 말은 셀에다 이렇게 꾸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한 번씩 볼게요. 1번 문항. A의 열의 너비가 있어요. A가 칸입니다. 너비라고 부르죠. 너비. 열의 너비, 열.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하죠. 컬럼. 예, 열 하는데 행은 줄이고 열은 너비예요. 너비.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자, 그냥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A라는 것이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A의 세 번째 셀이에요. A를 클릭해야 A 너비예요. 그런데 그냥 마우스로 오른쪽 누르면 선택이 되면서 열려요. 그냥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하셔도 되고, 열너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A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가셔도 되고. 본래는 A를 클릭하고 저 끄트머리에 서식에 가서 열너비 이걸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귀찮아.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이렇게 들어가죠. 얼마로 바꾸래요? 2. 문제지에 써 있어요. A열의 너비는 2 이렇게. 그 다음에 1행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행 높이는 얼마로? 24 엔터. A에 클릭하고 오른쪽, 자 A를 좀 넓혀 볼게요. 아까 A가 이렇게 넓었었잖아요. A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너비. 원래는 A를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A를 클릭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A를 클릭하면 A가 쭉 선택됐잖아요. 거기서 아무 데 가서 이제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가시면 안 되고 딴 동네 가면 안 되고 그 동네 가서 열너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A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면서 열너비. 얼마로? 2. 두 글자 정도 크기. 숫자나 알파벳 영문자 두 글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너비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24포인트 정도 해라. 24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A 열너비를 조절했고 1 행 높이를 조절했어요. 실제 시험에는 5문항 정도 나옵니다. 여기 14문항 나왔는데 실제 시험은 한 5문항 정도 나와서 2점씩 5개. 그래서 10점 줘요. 10점. 자, 두 번째. 문자와 문자 사이에, 문자와 숫자 사이에 여기 SE001 보이세요? SE001 보이세요? 여기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라는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거지. 예. 셀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셀 수정하는 방법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F2번 키.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한다. 이건 책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요. 메모해 주세요. 책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설명이. 한데 모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셋 중에 하나. 새로 입력한, 이거는 좀 그렇죠? 다시 새로 입력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번째는 좀, 이것도 입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홍길동을 일지매로 바꿔라 그럼 새로 입력해야지. 근데 홍길동을 만약에 홍 한 칸 띄고 길동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해? 새로 입력하면 좀 아깝잖아. 띄어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셋 중에 하나. 어느 게 편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한번 해볼 거예요. 자, F2번은 뭐냐면요. 윈도우상에서 F2번은 파일명이나 폴더명을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파일 있잖아요. 파일 이런 거. 그걸 F2번 키 누르면 편집 모드로 가요. 그럼 이렇게 띄어쓰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엑셀에서도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클릭하고요. 왼손으로 F2번 키 누를 준비하시고 오른손으로 F2번 키 누르면 안 돼요. 오른손 마우스 잡고 있어야 되니까. 왼손으로 F2번 누르는데 F2번 키 딱 누르면 커서가 뒤로 갑니다. 그럼 요 사이 SE 다음에 001 사이에다 클릭하고 왼손으로 빼기를 눌러야죠. 빼기는 그 숫자 0번 오른쪽에 그 알파벳 P 위에 있어요. 빼기. 그렇죠? 눌렀어요. 엔터 안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로 밑에 글자 부산 거를 클릭하면 완성이 돼요. 다시 F2번 키 눌러서 커서가 뒤에 생기면 마우스로 중간에다 클릭하고 빼기 눌러서 내려오면 돼요. 엔터 눌러도 돼요. 자, F2번 키 누르니까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커서가 제일 뒤로 가요. 그럼 뒷글자를 고치는 거라면 추가하는 글자라면 생각하는데 앞에 와야 되잖아요. 중간에 와야 되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 볼게요. 셀을 더블 클릭할 건데 주책맞게 뒤에다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사이
요 사이 있잖아요. DA하고 003 사이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쏙 들어가요. 그 왼손은 빼기 누를 준비 딱 해놓고 누르고, 마우스는 또 광주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글자와 글자 사이를 직접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쏙 들어가요. 그럼 거기다가 왼손으로 글자를 누르시면 되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 저 위에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요. 이와 똑같은 글자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위에 뭐가 보이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식 입력줄을 여기를 클릭해요. 이것도 뒤에 말고 사이에다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엔터. 요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빼기 누르고 검지손가락으로 엔터 누르면 돼요. 엔터 치면 내려갔잖아요. 밑으로. 그럼 마우스로 또 사이에다 클릭하고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이래도 될 것 같고요. 사이에다 클릭하고 여기다 더블 클릭, 직접 셀에다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눌러도 되고, 단 뭐는 아닌 것 같다. 아까 F2번 키 눌러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왜? F2번 키 누르면 앞으로 또 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 F2번 키 눌러서 수정할 게 편할 때가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편할 수도 있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다른 글자를 바꿀 거라면 새로 입력해야 되겠고. 자,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좀 읽어볼게요. 36쪽에 보면 빨간색 크게 2번 B 네 번째 셀을 클릭하고 F2번 키 눌러서 편집 모드로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클릭을 하고 빼기를 입력한 후에 엔터를 누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 그렇게 하래요. 아마도 시험 떨어질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려. 숙달이 됐으면 금방금방 하겠죠. 왼쪽 보세요. 왼쪽에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도 셀 편집 상태가 됩니다. SE001에서 S2자하고 001 공자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바로 커서가 들어가니까 빼기 눌러서 엔터 들어가도 되고, 엔터 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아까요?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밑에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들어간다 그랬죠? 밑에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없네요. 여기 저 위에 수식 입력줄 자리에다 클릭을 하고 빼기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 방법을 이용해도 되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 이때만 나온 것 같고 그 위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실무에서도 사실은 이름자하고 성씨를 구분해서 표시하라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서자하고 올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우스로 그 사이를 더블 클릭했어요. 빨리 했죠? 이 사이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제는 또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사이를 이제 매꿍 떨군 거를 지우는 거죠. 제가요. 이렇게. 저는 이런 연습을 무진장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연습을 해야 늘어요. 이론은 알죠. 이론은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잖아. 나이 들고 병 들어보세요. 못해요. 엑셀. 예, 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매번 연습을 해요. 그리고 이와 흡사한 거, 어차피 수업 시간에도 연습을 하지만 저도 개인적인 엑셀 업무를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자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왕이면 편리한 방법을 추구해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이름정의라는 게 있어요. 이름정의. 이름정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 엑셀에서 말하는 셀 주소. 셀 주소는 뭐예요? 셀 주소 칸과 줄이 만나는 곳. 예를 들어서 A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거는
A번째 A번째 칸과 첫 번째 줄이 만나는, 그렇죠. 이게 A 첫 번째 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 주소를 표현하는데 셀 주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그냥 셀 주소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셀 주소라 그래요. 셀 주소, A의 첫 번째 셀 주소라 그래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A의 첫 번째부터 뭐 아까 2의 9번째까지 셀, 이렇게도 말을 해요. 총 45가지의 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셀 주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소로 표시하는 게 좋을지, 주소로 표기하는 것이 편리할지 아니면 이름으로 표기하는 것이 편리할지 고민해 봐야 돼요. 혹시 여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주소 아세요? 여기? 저도 몰라요. 안 외웠어요. 우리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겠죠. 여기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강남대로인가요? 네, 서초구 강남대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택배를 보낼 거다 그러면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끝. 이러면 돼.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주소 몰라도 이름이 있으면 돼요. 택배로 보낼 때는. 우편물로 직접 보낼 때 우체국에서는 주소를 꼭 쓰라고 하지만 택배 아저씨한테는 나 주소를 모르는데 거기 이름이 뭔데요? 무슨 뭐 어느 동네 뭐 건물 이름이 뭐예요? 거기 알아요. 갖다 주면 되거든. 그렇게. 그래서 셀 주소도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표시하면 어떻겠냐 이거지. 자, 뭐냐면 지의 4번째부터 지의 14번째까지가 있어요. 얘들. 지의 4번째부터 지 14번째 의미는 없어요. 그냥 A, B, C, D, G번째 칸에다 쓴 거고 4번째 줄서부터 14번째 줄까지 11개 데이터를 입력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연관성이 없으니까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얘들의 이름을 요 위에 있는 제목 글자처럼 재고율이라고 이름을 붙이래요. 그러면 블럭을 잡고요. 저기 보시면 이름 상자라고 있어요. 이름 상자. 무조건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블럭을 잡으면 그 대표 동네가 있어요. 여기 대표 동네. 거기를 우리는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 여기다 클릭하고 재고율이라고 쓰세요. 이때 잘못 쓰시면 수정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잘 쓰시면 편해요. 재고율이라고 쓰시면 돼요. 엔터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A의 첫 번째 가는 건 여기 있네요. A 첫 번째 여기 있죠? J의 10번째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J의 10번째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F의 100만 번째는 어떻게 가죠? 한참 내려가야죠. 그렇죠? 그때 여기다 클릭하고요. F의 100만 번째를 써요. 엔터를 탁 치면 그걸로 가요. F의 100만 번째라고 쓰시면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클릭해갖고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Q에 10만 번째 그러면 Q에 10만 번째로 가는 거예요. 셀 주소를 직접 써서 셀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이름 상자에 보니까 이름 상자 목록이 있잖아요. 목록 화살표가 있잖아요. 갔더니 재고율이라는 이름이 있네. 클릭했더니 알아서 글로 갔어. 이 찾기도 편해요. 야, 재고율이라는 동네로 가. 그럼 야, 재고율이 어디 있는데 나 그 건물 몰라. 어느 동네인지 몰라. 카바기 그냥 있어. 재고율이 있어. 갔더니 재고율이 있네요. 클릭하면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훗날 제가 여기다 한번 함수를 써볼 테니까 보세요. 는 아까 재고율에 데이터가 몇 개 있었죠? 11개
그 제고율이 G의 네 번째부터 G 14번째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G 번째인지 F 번째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고율이라는 거는 알아. 말하다 보면 기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보세요.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합니다. 제고율. 아까 제고율 11개 있었잖아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름을 알면 택배 아저씨가 금방 배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작업이 가능해요. 이런 것도 우리 이제 배울 거예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요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제고율이라고 불러.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블록을 잡더라도 그냥 셀 주소가 나오는데 이름 상대로 등록을 한 동네는 아예 이름으로 떠요. 규정이 있어요. 문자, 숫자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문자라는 말은 영문, 한글, 한자 이런 거를 문자라 그래. 그렇죠?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한다. 단 언더스코어라 그래. 밑줄. 언더라인 아니고요. 언더바 아니고 언더스코어라고 읽어요. 언더스코어. 밑줄로 시작 가능하다.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빈칸도 들어가면 안 돼요.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 하나 특수기호, 예를 들면 별표라든지 또는 물음표라든지 이런 등등등 이런 특수기호는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허용하는 기호는 뭐예요? 아까 밑줄, 이거 빼먹었다. 문자, 숫자, 기호를 사용하는데 허용하는 기호가 몇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 상대 이름을 규정할 때 이름을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고율이라고 썼잖아요. 우리말로 썼잖아요. 문자로 시작했잖아요. 빈칸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제고율 3 이것도 상관없어요. 3제고율 안 된다 이거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제고 한 칸 띄고 율 이것도 안 된다 이거죠. 빈칸은 안 된다. 필기시험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필기시험에 어차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필기시험에는 다음 이름 상대 중에 잘못된 걸 고르시오. 올바르게 작성된 이름을 고르시오. 규정에 틀린 거를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필기시험. 자, 그 다음 메모를 삽입해 볼 겁니다. 메모.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G의 세 번째 셀 요거예요. 제고율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제고율이라는 셀이 들어있는 G 세 번째 셀에다가 포스잇을 하나 붙이재요. 우리 여기 직원들 컴퓨터를 가서 보면은요 모니터 주변에 포스잇이 쫙 붙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포스잇을 붙이는 판을 더 하나 샀어요. 왜냐면 요즘 이 베젤이 좁잖아요. 베젤이 좁아가지고 붙일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옆에다가 그 플라스틱 아크릴 같은 거를 얇게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양면테를 붙이면 이만큼 넓게 나와요, 투명하게. 그럼 거기에다가 포스잇 쪼르륵 붙이면 또 편리하게 붙여줘요. 처음에는 그 흑표지라고 하는 흑표지? 출석부 그 표지 있잖아요, 검은 거. 그거를 잘라가지고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이만큼 나왔죠, 옆으로. 거기다 붙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엑셀에다가는 어떻게 메모를 할 거냐, 그죠? 메모. 아래 한글도 메모 기능이 있어요. 아래 한글에도 메모 기능이 있어요. 엑셀은요, 이렇게 합니다. 첫째, 원하는 항목 위치를 선택. 두 번째, 검토 탭. 세 번째, 새 메모. 필기시험은 이렇게 묻습니다. 메모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검토에 가서 새 메모 누릅니다. 라고요. 실제 업무에서는 그냥 오른쪽 눌러서 메모 입력하세요. 그러면 실제는 그냥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하시면 돼요. 원래는 새 메모 이건데 둘 다 알고 계시면 편해요.
자, 새 메모. 그치, 저는 서초 강사 PC라고 써있네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뭐라고 떠있죠. 그렇죠. 지워버리세요. 안 지워도 상관은 없는데, 지우라고 돼 있으니까. 지우란 규정은 없는데, 깔끔, 이 책도 지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지워보는 거예요. 뭐라고 쓰래요? 재고량 대비. 마지막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이렇게 쳐버리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글자는 그냥 그대로 두셔야 돼요. 엔터를 치시면 다음에 불편해요. 이렇게 재고량 대비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다른 데를 딱 클릭하는 순간 사라져요. 그런데 그 빨간 점이 오른쪽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재고량 글자 오른쪽에 빨간 점이 생겨 있잖아요. 그 동네에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메모가 떠요. 마우스를 띄면 사라지고요. 근데 매번 표시하래죠? 클릭하고요. 여기 있네. 마우스는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컴퓨터 탭에 가서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러면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그래서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표시. 이렇게 클릭하고 어디 컴퓨터 탭에 가서 하셨나요? 요거보다 더 어렵게 내요. 메모에 관한 문제는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내요. 일단 기본은 요렇게만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B1부터 G1 B1부터 G1 지금 B1부터 G1까지 이 영역을 제목인데 병합을 하래. 병합은 하나로 합치라는 얘기죠. 합치는 김에 가운데 놔라 이거죠. 그건 어디 있냐면 홈 탭에 가시면 있어요. 홈에 가시면 맞춤 그룹에 여러분 글자로 나올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글자가 안 나오고 기호로만 나오는데 아이콘으로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잘못해서 난 병합을 요만큼만 했어. 이렇게 넓게 했어. 너무 많이 했어.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쪼그라들어요. 원래대로 줄어들고 다시 블럭 잡아서 병합하시면 돼요. 가운데 맞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글꼴은 여기 가서 굴림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그 엔터 쳐도 되고 아니면 목록에 가서 굴림을 찾으셔도 돼요. 글꼴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목록에서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글꼴을 클릭해 가지고 굴림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글꼴이 변합니다. 여기서 골라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커져라 작아져라 14포인트로 하면 되는데 간혹 시험 문제 보면 15포인트로 하세요 그럴 때 있어요. 15포인트가 없어 여기. 뭐 어떻게 한다? 15라고 써. 그리고 엔터. 글자 자리를 클릭해 가지고 13 하고 엔터. 직접 쓰시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여기 있으면 고르면 되는데 행에는 없는 거는 크기를 아까 글꼴 입력하듯이 숫자도 클릭해 가지고 뭐 15 아니면 뭐 14 이렇게 쓰셔 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글꼴이 변형이 됩니다. 굵게 밑줄이 화살표가 있는 걸 봐서는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는 건 뭐다?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밑줄이 쳐졌어요.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엑셀스러운 기능이 조금 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름 정의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 뭐 메모를 입력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리안글이나 파워포인트는 없어요. 메모는 있긴 있는데 아리안글에 좀 달라요. 형태가. 자, 그 다음 6번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이라는 글자 중에서 영업소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를 한자로 바꾸래요. 그럼 어떻게 돼?
F2번 키 눌러서 고치던 더블 클릭해서 고치던 안에 여기 클릭해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하던 무슨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더블 클릭하면 커서 들어갔죠? 블록 잡으세요. 영업소 위에 거를 잡던 밑에 거를 잡던 간에 영업소 세 글자를 잡고 한자키 한자키 누르면 한자가 나오는데 한자로 바꾸래요? 아니면 옆에다가 병행 표기하래요? 그냥 한자로만 바꿀 거니까 두 번째가 쓰면 되겠네요. 간혹 병행 표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말 옆에 한자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한자 옆에 우리말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한자로 나오라고 한 것 같아서 한자로 넣고 변화 누르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제일 앞에 영업소의 영자 앞이나 현황 황자 뒤에다가 키보드에 없는 시커먼 네모를 갖다 붙이려네요. 키보드에 그런 글자 없잖아요. 그렇죠? 자, 방법은 뭐냐면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왼손으로 미음자 오른손으로는 가급적 마우스 왼손은 가급적 키보드. 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기호가 어떤 분은 얘가 저 오른쪽 시간 나오는 데 있잖아요. 시간 나오는데 가로로 펼쳐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안 나와요 하셨는데 가보니까 오른쪽 시계 있는 데 있더라고. 이때 여기 화살표가 2개짜리 보일 거예요. 화살표 2개짜리 클릭하시면 전체가 펼쳐지고요. 혹시나 시간 나오는 영역에 가로로 나오신 분은 다 안 펼쳐져요. 일일이 왼쪽 오른쪽 블럭 단위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네모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요. 저 뒤에 가서도 또 미음자 이거를 복사해서 붙이셔도 돼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다시 미음자 한자 가서 시커먼 네모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파워포인트 똑같아요. 엑셀도 똑같고 같은 회사 거니까. 아래 한 거는 좀 달라요. 아래 한 거는 미음자 눌렀다 띄는 게 아니라 삽입에 가서 특수기호를 불러와야 되고. 우리 시험도 여기 하셔도 돼요. 삽입에 가서 기호 누르셔도 돼요. 근데 기호가 굉장히 이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시커먼데? 너무 큰 것 같은데? 맞나? 이거 봐. 너무 큰데? 근데 너무 큰지 안 큰지 모르지. 시커먼 네모 넣긴 넣었잖아. 자, 여기 기호에 가서 특수문자 이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특수문자 중에 웹딩스가 아니라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쓰고 있는 글꼴에 가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런 글자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자, 도형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 그렇죠. 이거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 너무 복잡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키. 그 미음자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기억에서 히읗 메모해 드릴게요. 특수기호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 첫 번째, 기억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 쌍지읒은 안 돼요. 예. 중에서 하나를 입력. 두 번째, 한자키를 누른다. 목록에서 고른다. 이때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를 누르면 목록이 목록 전체가 보인다. 해볼게요. 여기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여기 보세요. 오른쪽 끝에 나왔죠? 탭키 누르면 쫙 펼쳐져요. 아까 제가 여기 화살표 2개 누르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탭키 누르면 펼쳐지는 겁니다. 전체 보기 이렇게. 그 미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이응자에도 있어요. 이응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엑셀에서 해봐야 되겠다. 엑셀에서 이응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원기호, 괄호기호들이 나오고요. 뭐 시옷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런 것도 나오고요. 지읒 로마 숫자 이런 거. 히읗 그리스 문자인가? 이거 어디야? 그리스 문자 같다. 알파, 베타, 뭐 세타, 감마 뭐 이런 거 나오네. 오메가도 보이고 그렇죠. 쌍기역 모르는 글자네요. 하여튼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제일 편해요. 이거는 뭐 아래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 뭐 메모장도 되고 뭐 엑셀, 파워포인트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상에 전자우편을 보낸다든지 할 때도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한자 일본 사람도 있을래나? 일본은 뭐 가기국이고 뭐 이거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카나 쓰고 나서 한자키 누르고 몰라도 우리나라는 한글 중에 하나를 쓰고 한자키 누른다.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B3부터 G3 항목의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얘들을 블럭을 잡아서 어떻게 하래요? 홈탭에 가서 가로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서 맞춰 놓고요. 채우래요. 채우는 건 페인트 톤 그림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눌러버리면 노란색으로 칠해지니까 그 노란색 옆에 있는 페인트 톤 옆에 화살표 목록 눌러서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가서 무슨 색? 연한 파랑. 무조건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가 파랑인지 진한 파랑인지 연한 파랑인지 녹색인지 노랑인지가 떠요. 이렇게 하래요. (9번은) 뭐예요? B4부터 C14까지인가요? 14까지. 얘들은 또 가로 가운데 하래요. 가로 가운데. 특별한 거는 아니죠. 지금 가운데 정렬해라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가로 가운데라는 말은 뭐고, 이게 세로 가운데입니다. 이게 세로 가운데인데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얘를 좀 넓혀놓고 이렇게 잡보세요. 여기다 홍이라고 썼어요. 홍길동. 얘는 왼쪽에 와 있죠. 왼쪽에 와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가죠. 이거는 뭐예요? 위에. 얘는 아래. 이게 세로 가운데고 이게 가로 가운데예요. 이거는 세로 위쪽. 이건 아래쪽. 이건 가운데. 근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는 가로 가운데다 놓으세요 라고 해서 가운데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세로 가운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세로 가운데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그럼 무조건 가로 가운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왼쪽에 있던 애를 가운데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운데 딱 들어갔죠. 그렇죠? 이제 그거로 끝나는 거죠. 10번서부터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요. 설명하는 양이 늘어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교재는 34쪽에 나와 있는 섹션 두 번째 셀 서식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1번부터 9번까지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A의 열너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있는 행 높이를 24로 바꾸고, 근데 글자와 글자 사이에다 여기다가 빼기 넣으라 그랬죠? 빼기 넣는 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고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수식 입력 줄에 있는 데다가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엔터 치고 내려오든지, F2번 키 눌러서 하는 건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G4부터 G14까지는 이름 상자에다가 재고율이라는 이름을 지정했다 이렇게 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G 세 번째 셀에 메모 삽입. 메모 삽입은 검토 탭에 사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메모를 삽입을 하는데 메모 내용은
최고량 대비라고 쓰고 엔터 치지 마시라 그랬어요. 다른 데를 클릭하면 사라지니까 얘를 표시 숨기기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시 숨기기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B1부터 G1까지 제목줄은 홈 탭에 가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으로 바꾸시고 크기는 14 뭐 굵게 진하게 밑줄 치는 거 지난 시간에 이런 것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영업소라는 글자 한자 눌러서 한자 단독 표기죠? 한자를 단독 표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다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는 특수기호 넣는 거 설명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커먼 네모넣기 뒤에다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 그 다음에 B3부터 G3까지 여기는 가로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 채우기를 어떻게 해라? 표준색의 연한 파랑으로 채워라. B4부터 C14까지 가로 가운데 맞춤하시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요. 빨리 하시면 금방금방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와 비슷한 문제, 똑같은 문제를 이 책으로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문은 비슷해요. 작년도 책도 이런 예문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지금 더블 클릭을 해서 빼기 누르고 더블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그때 빼기 누를 때 왼손은 빼기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숙달되지 않으면 더블 클릭하고 오른손으로 빼기 누르고 마우스로 오른손으로 또 더블 클릭하고 오른손으로 또 빼기 누르고 왼손이 거들어주지 못하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내용이 이제 10번 문제인데 10번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엑셀에 있는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답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D의 네 번째부터 E의 네 번째까지인가요? 14번째까지. 여기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에다가 몇 개가 표시되게끔 하래요. 몇 개.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처음부터 500개라고 쓰면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다 350개라고 쓰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글자가 돼요. 문자.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돼요. 문자가 되면 계산을 못 합니다. 합계 평균을 못 내요. 그래서 숫자는 유지하되 글자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몇 개 또는 우리가 용돈기 입장 같으면 어린아이들이 몇 원 하고 나오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뭐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차계부 같은 거 몇 리터 이렇게 리터라는 글자가 L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 리터라고 해서 L자를 이렇게 소문자로 쓰던 뭐 대문자로 쓰던 간에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쓰면 문자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는 숫자인데 글자처럼 문자처럼 보이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블록 잡으시고 여기네. 여기 블록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셀 서식. 근데 처음 셀 서식을 누르면요 좀 시간이 걸려요. 꿈뻑 거렸다가 나오고요. 아니면 여기 홈 탭에 셀 그룹에 있는 서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가서도 셀 서식이 있어요. 셀 서식. 두 군데서 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이 있어요. 그 글꼴 그룹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맞춤 그룹에도 이렇게 화살 표시가 있어요. 있죠. 몇 군데 있잖아요. 표시 형식에도 있잖아요. 요거 화살표를 누르면 그게 자세히 버튼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누르면 뭐가 떠요. 이렇게.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는 방법.
서식이란 메뉴에 가서 셀 서식 누르는 방법. 마우스가 됐더니 뭐라고 떴어요? 컨트롤 1번 누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 자, 왼손, 엄지, 검지 이용해서 컨트롤 1 이렇게 누를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손으로 숫자 1번 누르는 게 아니라 왼손 엄지 검지만 가지고 컨트롤 1 컨트롤 1 이렇게 누르시면은 셀 서식이 떨어질 거예요. 간혹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셀 서식을 했더니 글꼴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요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갔어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서식 글꼴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블록을 딱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 1번 누르면 다 떠요. 메뉴가. 이때 표시 형식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 지정 서식하래요. 시험 문제는요 꼭 중간에 단계 하나를 안 가르쳐줘요. 셀 서식에 가서 셀 서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표시 형식, 맞춤, 글꼴 여러 개가 있는데 표시 형식이란 말은 안 해주고요. 그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 서식은 알려줬어요. 꼭 중간에 하나 빼먹어요. 컴말 자격증 시험은. 이거를 빨리 찾아가는 게 관건이에요. 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 가서 형식란이 이렇게 키보드로 쓰는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쓰래요. 뭐라고 쓰냐면 몇 개 하고 나오게 하래요. 몇 개. 500이면 500개 하고 나오라는 거죠. 자,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500이면 어떻게 나와라? 500개 이렇게 나오게 하래요. 그러면 서식을 어떻게 지정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g/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뒤에다가 개라고 쓰셔도 돼요. 이때 따옴표는 안 하셔도 우리말은 돼요. 자, 우리말인 경우에는 따옴표 없이 기록해도 무방. 그러나 영문일 때는 따옴표를 넣어야 될 때가 있고 안 넣을 때가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0이라고 써있고 개를 쓰셔도 돼요. 여기 보면은 g/표준이 있고 0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뒤에다 클릭하고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위에 빈 상자가 있잖아요. 뒤에다가 우리말로 개. 그러면 보기란에 몇 개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0을 선택한 상태에서 뒤에다가 개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샵을 쓰고 나서 샵 뒤에다가 개를 쓰면 이거는 뭐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요 이유는 0일 때 0하고 개가 나와야 되는데 시 되어야 하는데 샵 기호는 유효 숫자인 경우에만 표기가 된다. 즉 0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표시된다. 그 약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샵이라고 쓰면 안 되고 g/표준에다가 개를 써도 되고 0 다음에 개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 둘 다 맞는 거예요. 어떤 거 쓰셔도. 자, 만약 여기다가 샵이라고 쓰고 나서 개를 쓰면은요. 샵이라고 개를 쓰면은 보이긴 보여요.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0일 수도 있잖아요. 0은 안 나와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0일 때도 0 나오라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0하고 0 쓰면 돼요. 그럼 0일 때도 0이라고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0이라는 코드는 뭐고
G 슬래시 표준이란 말은 뭐냐 하는 거죠. 그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G 슬래시 표준이란 말은 뭐냐면은 숫자인 경우 자기 값을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뜻이에요. 소수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5.7금 5.7 나오고 8.07금 8.07 그대로 나오고. 근데 이제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유효 숫자 한 자리는 반드시 표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유효 숫자 한 자리. 그 유효 숫자 한 자리라는 말은 뭐예요? 유효 숫자가 아니죠. 숫자 한 자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시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일 경우에는 15라고 나와요. 5라고 해도 5라고 나와요. 0.7 그럼 어떻게 될까요? 0.7 1이라고 나와요. 반올림돼서 0.0 그러면 여기서 0.0이라고 표기를 하면은요, 0.0은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한 자리 나오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0.0 이렇게 되면은 정수 한 자리와 소수 이하 한 자리, 정수 한 자리하고 소수 이하 한 자리는 반드시 표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이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 20.0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5.55 뭐라고 해볼까? 5.78이라고 쓰면 뭐가 나온다? 5.8 이렇게 나와요. 반올림을 해서 무조건 한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나름 이렇게 그 세밀한 거는 우리 책에 한번 살짝 볼까요? 저 뒤 45쪽에 보면 좀 세밀한 거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개를 써도 되고 0 다음에 개를 써도 된다. 그래서 개자가 나오게 했어요. 자, 그 다음 G16 날짜가 들어있네요. 날짜. 이게 날짜잖아요. 날짜는 연, 월, 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015-08-04 이렇게 나왔어요. 년월일을 대시로 표현해놨어요. 년월을 일은 표시를 안 해놓은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한자로 년월일 하고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컨트롤 1번. 얘를 고쳐야 되니까 컨트롤 1번. 그러니까 엑셀은 원래 값은 값대로 갖고 있고 그 값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 표시해 줄 거냐를 지정해 주는 게 서식이에요.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래 한글도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썼는데 글자는 안녕하세요지만 얘를 가운데 정렬할 건지 빨간색으로 할 건지 글꼴은 뭐로 할 건지 그걸 하죠. 엑셀도 똑같아요. 안녕하세요라고 글을 썼는데 얘 가운데 정렬할 건지 뭐 빨간색으로 할 건지 노란색으로 할 건지 글꼴은 뭐로 할 건지 크기는 뭐로 할 건지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동일한데 숫자나 날짜 같은 경우에 글자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방식으로 꾸미는 기능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한자로 된 연월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도가 두 자리만 나왔어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찾아봐야 돼.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문제지 보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YYY 연도 한 칸 띄고 ML월 한 칸 띄고 DD1 근데 연월일이 한자로 되어 있는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말로 된 연월일이고 한자로 된 연월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지정해 놓고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책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YYY 그리고 한자로 년, MM, 한자로 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기가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지금 날짜를 이렇게 꾸미라고 돼 있어요. 날짜 서식인데요. 이때 YYY는 책에 나와요. 연도. 두 자리도 연도. 이거는 뭐다? 쉽게 말해서 2016년. 얘는 뭐다? 2016년. M, MM, MMM, MMMM 다 월이에요. 월. 다 월이에요. 다 월이에요. 다 월을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5월 같으면 5 하지 말고 가장 마음에 드는 달이 무슨 달일까? 9월? 9월 해볼까? 9월 같으면 이렇게 나와요. 9월. 이거는 09월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10월 같으면 10이라고 나오고 10이라고 나와요. 얘를 한 자리로 줄일 수는 없어요. 여기 한 자리라는 뜻인데 9월은 한 자리로 나오고 10월은 또 어차피 두 자리니까 두 자리로 나와요. 자, 얘 9월을 두 자리로 출력하라 그러면 09월 하고 나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대충 눈치가 아시겠죠? 그렇죠? 영문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T, DD, DDD, DDDD, AAA, AAAA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또 이거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일. 얘는 요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일, 03일, 뭐 28일, 28일 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sun, 얘는 Sunday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도 요일이에요. 우리말로 요일이에요. 얘는 얘는 일요일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도 책에는 나와 있어요. 45쪽에 보면 기본적인 설명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막 외우시려고 그러면 어렵고, 일단 대충 이해는 가시잖아요. AAA 이거는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이건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 대충 뭔지 알겠어. 요거 두 자리, 이거 세 자리, 네 자리, 이거 대충 알겠는데 어떤 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금방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반복 연습하면 또 외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날짜를 표기할 때 년, 월, 일, 요일로 표시해라. 그러면 만약에 얘를 2015년 8월 4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요 뒤에다가 가로 열고 A 세 개를 치면 화요일이었나봐요. 그날이. A를 4개 치면 어떻게 돼? 화요일 하고 나오고, A 3개만 치면 화. 만약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 DDD Q 이렇게 나오네요. DDDD Tuesday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내가 태어난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무슨 뭐 기념일이 있었는데 그 기념일이 무슨 요일인지, 그러면 뒤에다가 요일만 표기하시면 돼요. 요일 표기도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요일이 바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요일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환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셀 서식으로 요일을 지정해 줘도 돼요. 자, 그 다음 13번 할 차례이네요. 이거예요. 얘가 가렸다. 원래는 이 메모를 건들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얘들을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 복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걸그적거리니까 겉테두리 보이시죠? 겉테두리 안에 클릭하면 겉테두리가 보여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뒤꿈친 것처럼 그 테두리를 클릭하셔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빼내세요. 얘가 보이게끔.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요거. 자, 지금 보시면은 그 I 4번째에서부터 14번째 지난달 재고량을 왼쪽에 있는 현재 재고량 있죠? F 4번째부터 14번째까지 여기다가 더해 주래요. 지난달 재고량을 여기 포함시켜야 되는데
누락됐나봐.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우리 복사하는 거 아시잖아요.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꽝 되지. 이전 것은 지나가잖아요. 새 것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얘를 복사는 하겠는데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사하여 그랬잖아요. 문제지 써 있잖아. 복사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연산 더하기 기능이라는 걸 이용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되고 어차피 똑같은 개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네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붙여넣기 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예, 선택하여 붙여넣기 딱 가면 무슨 기능을 이용하라고요? 연산 있다. 여기 더하기 있네. 연산 더하기. 답을 알려주잖아요. 엑셀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더라도 요령만 있으면 조금 관심을 갖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요령이 생기는 게 그런 거예요. 자, 확인 누르면은요 더해줘요. 아까 값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지난달 재고량이 더해줘요. 요런 거는 아래 한글에 없어요. 아래 한글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숫자를 더하고 빼고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고량에다가 15씩 다 더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15씩 다 더하래요. 그러면 15을 써요. 어디단가 써놓고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때는 블럭을 잡아야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더해주면, 얘를 더해주면 15씩 다 더해지겠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굳이 안 할 거지만, 예. 자, 얘를 복사를 해서 이쪽에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제가 블럭을 안 잡은 이유는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로 블럭을 안 잡은 거고요. 하나만 더해서 하나만 복사해서 붙일 때는 얘를 하나를 복사해서 여기다 다 붙여야 될 거라면 그땐 블럭 잡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더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이렇게 뭐 하나 안 한 것도 있다. 11번을 안 했나 보다. 이따가 한번 다시 해야 되겠어요. 자, 블럭을 잡고 나서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래요? 여기 가가 옆에 보면은 테두리 선 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색깔이 파랑이래요. 이걸 누르면 뭐가 돼? 검정 돼요. 검정. 그럼 여기 다른 테두리를 가야 되는데 그냥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엑셀에서는 컨트롤 1번이 감초예요. 감초. 여기 있네요. 테두리 있죠? 주의사항, 아래 한글에도 표에다 선을 그리고 색깔을 칠한 기능이 있는데요. 똑같아요. 왼쪽에서 선을 선택해요. 두 줄인지 한 줄인지, 이 말고 굵은 줄이 요거예요. 엑셀에서 말하는 굵은 줄 그러면 요겁니다. 이거는 너무 굵어요. 안 돼요. 밑에서 두 번째 거 있죠? 얘가 굵은 줄, 두 줄, 한 줄. 그리고 색깔을 선택하세요. 표준색에 가서 무슨 색? 표준색 계열에 가서 무슨 색? 파랑. 파랑은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파랑. 그리고 윤곽선 안쪽. 윤곽선은 뭐다? 윤곽선은 겉테두리. 여기서 보이는 겉테두리만 윤곽선이고 안쪽은 가로, 세로에 있는 선들. 그게 안쪽이에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파란색으로 다 칠해져요. 그렇죠. 예. 하나 빼먹은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제 지금 할 건데, 자 보세요.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색깔을 지정하고
지정하지 말라. 지정하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홈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 가서 여기서 모든 테두리 누르시면 검정색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파란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칠해 줘야 돼요. 파란색을 칠하려면 천상 셀 서식 테두리 탭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파란색 선택하고 윤곽선 여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윤곽선 겉에 선 그리고 안쪽 선 그리고, 사실 말하면 이거랑 같은 건데 왼쪽 현재 이 블럭의 제일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그 사이사이의 세로선 저 가로 저기 사이사이 가로선, 이거를 그냥 겉에는 윤곽선 안에는 안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파란색 선이 들어간 겁니다. 오른손 마우스 왼손 키보드. 그래서 글자를 입력할 때는 마우스를 키보드로 막 입력을 하시겠지만 얘를 이제 막 꾸미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그런 거 있잖아. 왼손에 팔레트 오른손에 붓. 그렇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 같으면 오른손 가지고 다 키보드 마우스 작업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왼손이 불편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왼손 오른손 같이 하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얘도 볼게요. 그거 누락된 거 설명드릴게요. 11번 설명인데요. 얘를 블럭 잡고 나서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를 지정하고요. 백분율 스타일로 셀 서식을 바꾸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지정을 하래요. 그러면 책에서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이거를 오른쪽 정렬을 하고 얘를 뭐 들여쓰기를 하고 내어쓰기를 하고 이렇게 꾸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배운 대로 컨트롤 1번 해볼게요.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요. 맞춤에 가서 가로에 가면 오른쪽 들여쓰기라고 있어요. 오른쪽 들여쓰기. 맞춤에 가서 가로. 세로는 아니에요. 세로는 위아래 맞추는 거. 위쪽, 아래쪽, 중간. 이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로는 아니고요. 가로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 들여쓰기 하나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와서 백분율로 와서 책이 이렇게 써있죠. 백분율로 와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지정하시오. 소수점 자릿수 둘째 자리까지. 셀 서식은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백분율 스타일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지정하시오. 하고 확인 누르면 그런데 이게 순서가 아까 우리 틀렸죠? 아까 얘를 먼저 했잖아요. 원래 이거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한 뭐 감점 처리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요. 요거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줄였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면 요거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얘가 벌어지죠? 그렇죠? 아까 얘가 셀 서식이 뭐로 돼 있었냐면 이거로 돼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만큼 줄어요. 이렇게 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연어를 바꾼 거죠. 너비가 제가 이걸 인위적으로 얘를 이렇게 넓히거나 이게 좁히면 어떻게 돼요? 감점 당해요.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다 하시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10번, 11번, 12번, 13, 14 여기까지 다 한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밑에 가시면 기출공유 시트 열어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과 오늘 하는 거와 비슷한 것들이 몇 개 있고요. 좀 색다른 것들이 몇 개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비슷한 문제들은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6쪽으로 왔습니다. 자, 왼손으로는 문제를 가리키면 돼요. 1번 가리키고 마우스로 하시고 2번 가리키면서 하시고. 자, A 열너비. A를 클릭하고 오른쪽 눌렀어요. 자, 블럭 잡고요. 마우스를 오른쪽을 다른 데 누르시면 안 돼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블럭을 잡고 나서 다른 곳에다 오른쪽 눌러도 지정이 들어가는데요. 엑셀은 블럭을 선택을 하거나 어디를 클릭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오른쪽 누르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오른쪽 누르면 위치가 바뀌어요. 자, 오른쪽 열너비 얼마로 하라고요? 1 했어요. 그 너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F 두 번째, G 두 번째. G 두 번째가 날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G의 두 번째 셀을 이름 상자 어딘지 아시죠? G의 두 번째 셀이라고 보이는 곳, 이름 상자라 그래요. 클릭하고 얘를 작성, 근데 모르고 제가 작성 R이라고 바꿔볼게요. 작성 R. 큰일 났어요. 잘못 썼어요. 그럼 얘를 다시 작성 1로 고칠 거 아닙니까?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졌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쳐지긴 고쳐졌어요. 근데 이름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 이름 관리자에 가면 보세요. 작성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고치긴 고친 거 있었어요. 그래서 작성 R이 먼저 나온 거지. 작성 R 이렇게. 그럼 작성 R은 잘못 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해야지. 작성 1만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여기서는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추가가 들어가요. 근데 먼저 작성한 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요. 꼭 수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있는 이름 관리자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잘못 작성한 이름을 선택하고 편집 누르지 마시고요. 삭제하세요. 잘못된 건 삭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작성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상 없이 고쳐진다. 그 다음 B1부터 G1 영역은 제목으로 만들 것 같은데요. 병합하고 홈탭에 가서 여러분들 댁에서 사용하시는 모니터가 우리 강의실 모니터만큼 되어 있으면 저처럼 보이지 않고 글자로 보일 거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이 좁잖아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만약에 제가 더 좁혀 볼까요? 이 메뉴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메뉴가 넓어지면요. 화면이 넓어지면 글자가 많이 보이는 거고요. 좁으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장의 모니터는 우리 강의실 모니터보다 작은 거는 없어요. 저는 일부러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좁게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화면을 작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여러분처럼 그렇게 작업은 해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궁서체. 여기 가서 이 글자 목록을 클릭해서 궁서체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궁서체 고르셔도 되고 어떻게 하든지 궁서체를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은 여기 목록에서 16을 고르셔도 되고 커져라 또는 작아져라 하는 게 있어요. 옆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화살표에서 16으로 써야 돼요. 근데 17 이런 건 없거든요. 17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 16이라는 자리를 클릭해서요 17이라고 고쳐 쓰시고 엔터를 치면 걔가 이제 17이 돼요. 간혹 이럴 때도 있어요. 목록 중에 없는 숫자를 지정하라는 것도 나와요. 지금은 16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굵게 두 줄짜리 여기 가 그냥 누르면 한 줄인데
그 화살표에 가면 펼치 목록에 가면은 이중실선이라고 있거든요. 두 줄짜리 이렇게. 그거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3번 문제도 뭐 그럭저럭 만들어낸 것 같아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열의 너비를 1로 지정하시오. 딱 끝나는데 3번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바꿔, 크기 바꿔, 굵게 해, 밑줄 쳐. 이게 한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뭐야? 그냥 땡! 이거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 자, 그 다음 지점별 판매 성과 실적. 요거 실적. 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들어가면, 아니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두 개를 블록 잡고 한자 키. 그래서 실적은 한자로 표시해 줬죠. 실적이 어느 거래요? 요거 첫 번째 건가? 이거 같아.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화면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해.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얘가 먼저 나오고, 우리 항상 얘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얘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처음 실적을 찾으라 그러면 실적이라는 글자가 얘가 처음에 안 나오더라고. 다른 게 먼저 나오더라고. 그럼 고쳐 찾아봐야지 뭐. 그래서 골라서 변환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요렇게만 보이는데, 이때 요거 펼쳐지는 거 있어요. 보기 변경. 이걸 이용해서 전체를 보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죠. 엔터 치시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특수기호 입력하는 게 아래 한글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안 하고요. 컨트롤 F10번 눌러서 특수기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래 한글이 아닌 파워포인트나 뭐 엑셀이나 MS 워드나 메모장이나 인터넷이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게, 우리말 중 자음 중에서 쌍지읒을 제외하고 하나 글자 눌렀다가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기호들이 이렇게 블록으로 나와요. 세트별로. 그래서 그 중에 고르면 되는데, 기억 누르면 뭐가 나오고 니은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는 본인들이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뭐 그리스 문자, 어떤 거는 뭐 로마 숫자, 어떤 거는 러시아 말, 어떤 거는 원기호, 괄호기호, 어떤 거는 단위, 이런 것들 그룹별로 나와 있어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삽입에서 기호를 쓰게 되면 모양이 약간 바뀌는데 그걸 하면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삽입에 가면 여기 가서 기호라는 게 있어서, 이 기호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네모 안에 네모잖아요. 우리 문제가 지금 사각형 안에 꽉 뭐 네모 색깔 쳐 있는 네모잖아요. 네. 여기서 찾게 되면은 여기는 현재 안 나오죠. 왜냐면 웹띵스라는 글꼴이 튀어나와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이 글꼴이 아니고요. 저 위에 보시면 쭉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현재 글꼴을 가야 돼요. 현재 글꼴에 가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그렇죠? 이거 누르셔도 돼요. 그거랑 이거랑 같은 걸걸요? 근데 약간 다르죠? 네. 근데 그 네모가 직경 너 길이가 얼마큼인지 명시해놨냐고. 저 모양이면 되지. 아, 모양은 맞은데요? 그렇죠. 이 모양이 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삼각형은 아래 방향 그려야 되는데 윗방향 그리면 틀린 거지만, 이거 뭐 똑같은 네모잖아요. 그렇죠? 약간 다를 뿐인데, 네.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문제지에 있는 거는 처음 거보다 나중 게 맞아 보여요. 또 네. 그거는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호를 찾으려면 네.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합시다 라고. 그게 빠르니까.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아까 보세요. 글꼴 중에 웹띵스 이런 거 있죠. 웹띵스, 윙띵스. 오, 이거 봐.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웹띵스라는 것도 웹띵스. 뭐 사이렌 소리 무슨 뭐 이거 뭐야?
별, 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오토바이 그림도 있고요. 이런 거 쓸 때는 우리 미음자 눌렀다 한자 키 누르면 안 나와요. 여기가 짱이지 뭐. 얘가 더 짱이야. 그때는 이거 쓰셔야 되고. 자, 6번에 보세요. F 세 번째 셀. 목표 달성치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셀인데 여기다 메모를 삽입하래요. 메모 삽입하는 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하셔도 되고 컴퓨터 탭에 가서 새 메모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글자는 지우셔도 돼요. 이거 다 지우시고 깨끗하게 메모만 써보죠. 뭐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 엔터 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엔터를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밖에를 눌렀더니 메모가 숨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셀을 클릭하고 나서 어떻게 해라? 메모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 눌러도 되고 저 꼭대기는 컴퓨터 탭에 가서 메모를 표시하라 그럼 메모가 표시됐어요. 그렇죠?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 텍스트에 맞췄게끔 얘를 요렇게 하래요. 이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글자를 쓴 것만큼만 탁 맞게끔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글자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메모 박스에다 선택하세요. 메모 박스. 얘는 글자니까 셀 서식 들어가면 글자 서식밖에 안 나와요. 메모 자체를 클릭하는 거예요. 메모. 메모 틀 컨트롤 1번. 이제는 메모 서식으로 떴어요. 아까는 셀 서식이었는데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어떤 걸 꾸밀려면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이때 맞춤 크기라는 것까지 알려줬잖아요. 맞춤 크기, 자동 크기. 자동 크기,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확인 누르시면 알아서 글자만큼. 근데 여기다가 보세요. 제가 엔터를 치고요. 다시 여기 클릭하고 아까 이만했었잖아요. 이만했었는데 메모 틀에다 클릭하고요. 메모 틀 글자가 아니라 메모 틀 컨트롤 1번 눌러서 맞춤이란 탭에 가서 자동 크기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동 크기. 시험 문제에도 자동 크기로 설정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 크기를 먼저 하던 항상 표시를 먼저 하던 간에 상관은 없다 그랬어요. 순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이걸 고치고 싶으면 보다 자 보세요. 제가 뭘 썼잖아요. 뭘 썼더니 두께가 두꺼워졌고요. 자 보세요. 지웠어요. 제가요. 다시 딴 데 클릭하면 알아서 박스가 줄어들어요.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7번 문제가 매출액이 어디 있어요? 2의 네 번째부터 12번째 여기 이게 매출액인데 얘를 통화 기호로 표시하래요. 통화 형식 기호로 표시하래요. 이거는 홈 탭에 가시면 요 화폐 단위 있을 거예요. 화폐 단위. 여기 보면 회계 표시 형식이 있고 회계 표시 형식이 있어요. 회계 표시 형식. 이렇게 하래요. 근데 회계가 아니라 통화라 그랬나요? 통화?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때 이 화폐 단위 있잖아요. 화폐 단위. 얘를 누르면 돼요. 근데 마우스를 쓱 갖다 댔을 때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나오잖아요. 회계 표시 형식. 문제지는 통화 형식 기호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회계 말고 통화도 있어요. 이게 조금 해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통화 형식으로 놓으면은요 화폐 단위가 숫자에 딱 붙어요. 그런데 회계로 놓잖아요. 회계로 놓으면은 화폐 단위가 벌어져요. 그리고 왼쪽에 끝에 딱 붙어요. 숫자하고 화폐 단위가 좀 떨어져서 보이고 이거를 통화로 만들면
숫자하고 화폐 단위가 딱 붙어버려요. 근데 밑에 답이 있잖아요. 답. 밑에 답이 있잖아요. 이 답에는 회계 표시를 한 거예요. 하여튼 화폐 단위는 나왔습니다. 화폐 단위. 이 화폐 단위를 우리는 통화기호라고 하는 거죠. 통화기호. 이게 지금 문제지에서는 통화 형식 기호를 표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회계 형식, 회계 표시 형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불분명해요. 하여튼 화폐 단위만 붙으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통화라고 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왜 책에는 회계인가요? 라고 하면 어차피 화폐 단위는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험본부, 출제본부에서는 둘 다 맞는 거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을 거라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회계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 B의 세 번째부터 G의 세 번째, 그리고 B의 네 번째부터 B 13번째, 이렇게 블록을 두 군데를 잡아야 되겠네요. 자, 이쪽 동네 이쪽 동네를 같이 블록 잡으시려면 한쪽을 먼저 블록 잡으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다른 데를 블록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윗줄 설정해주고 왼쪽 칸 설정해도 돼요. 두 번에 나눠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차트 문제는 요쪽 동네하고 요쪽 동네하고 요쪽 동네하고 이렇게 나눠서 블록을 잡는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첫 줄 블록 잡고 컨트롤 키, 왼쪽에는 컨트롤 키 눌러서 서울에서 평균까지인가요? 평균까지. 자, 셀 스타일이라고 저 끝에 있네요. 홈 탭에 가면 셀 꾸미는 기능이에요. 스타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강남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셀 스타일 들어가면은 40%, 여기 40%, 강조 1, 강조 2, 강조 3, 강조색 2, 두 번째 거네 뭐. 40%, 강조색 2. 마우스 갖다 대면 뭐라고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1번. 자, 다시 보세요. 블록을 잡으셨잖아요. 예, 쟤들. 그리고 스타일 그룹에 가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처음 하시는 거니까 메뉴판을 빨리 찾는 게 관건이잖아요. 예. 자, 홈 탭에 가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셀 스타일. 그 중에 40% 1, 2, 3, 4, 5, 6. 두 번째가 약간 붉은색 톤 나오는 거. 얘를 선택하시래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 균등분할 하나 그랬잖아요. 텍스트 맞춤. 컨트롤 1번. 이거 누르셔도 돼. 맞춤에 있는 자세히 버튼 누르셔도 돼. 컨트롤 1번 눌러서 맞춤 탭에 가서 뭐 하라고요? 가로 균등분할. 가로에 가면 일반이 아니라 뭐 균등분할. 가로 균등분할. 들여쓰기라고 있죠? 가로 균등분할. 들여쓰기 0 쓰면 0이고 안 쓰려 쓴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떨 때 컨트롤 1번 누르고 어떨 때는 수식에 가고 어떨 때는 데이터로 가고 어떨 때는 검토로 가고 어떨 때는 삽입을 가야 되는지 이 메뉴를 빨리 외우셔야 되는데 이 화면 안에 키보드에 없는 뭔가를 집어넣으래요. 그림을 집어넣는다든지 도형을 가지고 작업을 그려놓는다든지 뭐 차트를 만들든지 뭘 아까 기호를 넣는다든지 뭔가를 새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삽입.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기능은 데이터. 여기 가서 정렬을 한다거나 무슨 통합을 한다거나 가상 분석에 가서 뭐를 꾸민다든지 부분합을 한다든지 할 때
데이터. 그 다음에 수식은 아까 이름 관리자하고 함수 쓸 때. 그리고 검토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뭐였죠? 메모. 우리 실기시험 볼 때는 검토 탭에 와서 메모 누르는 거 보기에서는 볼 게 없어요. 보기에서는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보기 건들 일이 없어요. 데이터에 가면 정렬, 필터, 고급 뭐 이런 것들 여기 데이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수식도 할 거 없어요. 이름 관리자 이름 잘못 썼으면 여기 와서 고치는 거고요.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도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필기에는 많이 나오지만 필기는 실기시험에는 안 나와요. 삽입도 뭐 도형 그리는 거, 그림 넣는 거 몇 가지 외에는 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체적인 뭐를 꾸미는 거는 다 홈이에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꾸미고 싶어? 그러면 다 홈에서 하는 겁니다. 서식, 셀 서식을 하던, 아까 셀 스타일에 가서 뭐를 꾸미던, 뭐 화폐단을 집어넣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건 다 홈에서 하는 거예요. 네. 9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숫자가 있는데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음수가 뭐예요? 음수가 0보다 작으면 음수예요. 그렇죠. 수학에서 음수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그게 음수인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음수는 뭐냐면 빚진 거예요. 빚진 거 대출 받은 거란 말이야. 돈을 빌려온 거란 말이야. 갚을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거를 색깔을 넣어줘야 보기 좋을 때가 있어요. 눈에 착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컨트롤 1번 숫자에 가서 자, 음수일 경우에는 색깔 있는 괄호로 묶어서 표시하래요. 어디 가서 셀 서식에서. 그러면 일반은 뭐냐면요, 그냥 원래 값으로 되돌리는 게 일반이에요. 숫자에 가면 여기 있네. 여기 빨간색 괄호, 색깔 있는 괄호 빨간색 괄호밖에 없어요. 예, 그거로 놓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더라 이거지. 그러면 야, 빨간 거 나와서 눈에 확 보이라고. 네, 그렇게. 10번 문제 작성일 여기 있네. 얘 또 걸거적거린다. 걸거적거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살짝 옮겨 놓으시면 돼요. 예. 작성일이라는 게 있어요. 작성일. 얘를 셀에 맞춤을 지정하고 나서 년월일, 우리말로 년월을 표시하래요. 자,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셀에 맞춤을 하고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면 년월일, 우리말로 년월일 있잖아요. 그렇죠? 이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작아졌어요. 보여드릴게요. 먼저요. 여기다 날짜를 썼는데 이 날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제가 글자를 쓰니까 날짜를 쓰거나 엔터를 치니까 너비가 벌어졌어요. 근데 얘가 글자를 셀 서식으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꾸면은요 더 벌어지잖아요. 이게 막 계속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가 있냐면 맞춤에 가서 셀에 맞춰라 그래. 셀에 맞춰라 그러면 보세요. 셀의 너비가 좁아지면 글자가 작아지기는 하지만 보이긴 보이죠. 그렇죠? 근데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커져요. 커지진 않아요. 커지진 않은데 줄어들면, 근데 이게 셀 서식이 셀에 맞춤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자릿수가 넓어지면 상관없는데 자릿수가 좁아지면은요 이렇게 샵 나와요. 샵이라는 기호가 보이면 오류예요. 자릿수가 부족해서 에러가 난 거예요. 이거는 그때 천상 늘려야 돼요. 근데 삐죽 자기 혼자만 늘어나면 흉하잖아요. 여기 자기 혼자만 넓어지면 흉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셀에 맞춰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셀에 맞춰라. 그러면 너비가 좁더라도 글자는 작아질지 몰라도 맞춰줬으니까 보이긴 다 보인단 말이야. 에러 없이.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공부해 보는 거죠. 글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글자 같은 경우도 어떤 거는 특별히 큰 글자가 막 긴 글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을 새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비고라고 써놓고 어떤 거는 짤막하게 쓰는데 어떤 건 구구절절히 쓰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 다 똑같이 한꺼번에 이 동네는 셀에 맞춤을 시켜놓으면 글자가 많으면 작게 나올 테고 작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비만큼 보일 테고 제대로. 자, 11번. 아, 이거 특이한 거네요. C의 네 번째부터 C 12번째. 평균은 아닙니다. 밑에 평균은 아니고 요거 C의 네 번째부터 C 12번째까지 요거만. 자, 조건부 서식이 나왔어요. 조건부 서식. 아까 셀 서식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셀 서식이라는 거는 셀에 서식 지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서식은 뭐라고요? 꾸미기 기능이에요. 꾸미기. 그런데 우리가 빨간색으로 하시면 빨간색 되고 노란색으로 하시면 노란색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조건부 서식을 하죠. 조건부 서식.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조건부 서식이라고 따로 있어요. 조건부 서식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조건부 서식이 엑셀의 기능 중에서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만, 별도로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서식 기능 중에서 조건을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는 말은 아니고, 여기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는 말은 아니고, 서식,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 서식 기능 중에서, 즉 사용자 서식 지정이죠. 거기다가 조건을 설정해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엑셀이 좀 특이한 기능이에요. 제가 엑셀을 한참 배울 때 나름 잘 알고 있다고 건방을 떨다가 엑셀의 대가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무릎을 싹싹 빌었어요. 제가 교육받으러 갔는데 못 보던 사람이 왔네요. 엑셀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제법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쏟아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 풀어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꾸미는 것도 있는데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전 처음 보는데요. 그게 잘하는 거냐고. 엑셀을 한 개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아는 척 한다고. 나가라고.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죠. 근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안 돼. 옆에 저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봐주십시오. 그래서 막 엎드려서 그냥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을 받고 다음에 또 교육을 받으러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튀어가지고 누가 그래요. 엑셀 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요즘 배우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때 하도 혼나가지고 그분이 이름도 제가 안 해요. 저 사람 이름 잘 못 외우거든요. 부모님 이름 외에는 잘 안 외우는데 이 양반은 외웠어요. 운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엑셀의 대가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여기서 하래요. 여기서 할 것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할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200 이상인 경우에는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200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A-라는 메시지를 숫자 앞에 표기하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500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오지만 500 같으면 A- 이렇게 나오는 거고, 300 같으면 이제 150 같으면 그냥 150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요. 조건 서식 이런 것도 있어요. 색상
조건. 요 기호 안에다 쓰는 거예요. 요 기호 안에다가 대괄호 안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 200인 경우에는 A-라는 메시지를 쓰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표시하고. 근데 제가 요거만 한번 써볼 거예요. 요거만 한번 써볼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20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상, 200 이상, 그렇다면 A-라는 메시지를 내 있는 값 그 앞에다가 표시하고, 요거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요거다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230은 200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나왔네요.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서 보면은 뒤에 생겨요. 알아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00 이상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그냥 있는 대로 나와라. 100이면 100, 150이면 150 나와라 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제가 요거만 썼잖아요. 그때는 엑셀은 나머지를 알아서 뿌려줘요. 답은 요거만 쓰시면 되죠. 요거만. 여기서 요거만 쓰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빨강. 똑같이 써도 돼. 똑같이. A 크거나 같다. A. 그리고 A 대시 G 슬래시 표준. 이렇게 쓰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무슨 의미다? 200 이상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시오. 이거죠. A-라고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A- 얼마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조건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기 나왔던 실기 시험 문제를 관연도를 쭉 풀어봤는데, 얘도 관연도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 풀어보는 것도 관연도 문제인데,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공부해보는 건데, 이 이후로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알고는 계시면 되게 편해요.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능이고요. 단순해요. 그럼 빨강, 파랑, 녹색, 초록, 분홍, 이런 색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상 있잖아요. 색상표. 이걸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있죠. 포로스루먼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표기할 거냐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차후에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색상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거. 빨강, 노랑, 파랑, 녹색, 초록, 보라,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 색깔이 들어갑니다. 우리말 표기법으로 쓰면은. 또 하나, 여기 얘들은 몇 위 하게 표시해야 돼요. 몇 위. 1위, 2위, 4위, 5위, 6위, 3위, 7위, 9위, 8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위자를 직접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셀 서식을 어떻게 한다?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었는데, 여기 몇 개 붙이듯이 몇 위 하면 되겠죠. 몇 위. 네. 그러면 여기는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위자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요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뭐 써도 되죠? 0 다음에 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샵하고 위 쓰는 것도 있다 그랬죠? 샵 쓰는 것도 있다 그랬죠? 샵. 0은 뭐라고요? 무조건 한 자리는 나와라. 샵은 뭐다? 요 숫자만 나와라. G 슬래시 표준은 있으면 있는 대로 나와라. 근데 0위는 없잖아. 0 등수 중에 0등이라는 말은 없잖아.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그냥 뒤에다가 몇 위라고만 쓰면 알아서 몇 위라고 들어간다 하는 거죠. 이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C 13번째 여기 얘네 두 개. 얘들 평균 자리.
얘들은 무조건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나오게끔 꾸미래요. 사용자 지정 서식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있네. 여기 0.00이라고 있네. 그러니까 소수점 이상은 무조건 한 자리는 나와라. 두 자리라면 올컨이 더 좋고,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있던 없던 무조건 두 자리는 나오고, 소수점 있으면 반올림해서 두 자리까지 나와라. 그게 0.00. 네. 잘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들. 자, 블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블록 설정하는 건데, 자,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방법이 제일 수월해요. 마우스로 블록 잡는 방법 중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게, 블록 잡는 것 중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제일 편하시잖아요. 근데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 옆으로 한 5,000개 있고 밑으로 한 20만 개 있으면 어떻게 블록 잡아요? 마우스로 옆으로 5,000개 잡고 밑으로 20만 개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을 거예요. 그럴 때는 원래 Shift 누르고 키보드 Shift 누른 상태로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가면 블럭이 돼요. 그 다음에 첫날 우리 배운 것 중에 컨트롤하고 오른쪽 컨트롤하고 아래쪽 배우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블럭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쪽. 지금은 몇 줄 몇 칸이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5,000줄 뭐 5,000칸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Shift하고 컨트롤하고 오른쪽 아래쪽. 옆으로 5,000개 밑으로 뭐 몇십만 개든 블럭이 한꺼번에 잡힐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서부터 쭉 붙어버렸잖아요. 쭉 붙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분리가 돼 있다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면, 요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요. 컨트롤 A라고 누르면, 원래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인데, 엑셀에서는 여기서 누르면 컨트롤 A가 전체예요. 근데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면 그 영역만 블럭을 잡아요. 네.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방법, 키보드로 Shift 눌러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클릭해 놓고 컨트롤 A 누르는 방법.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죄다 붙어 있잖아요. 죄다 붙어 있으면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잡으면 꽝 되지 뭐 그때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는 이렇게 안 써요. 반드시 분리시켜 놔요. 이 제목줄하고 내용줄 있잖아요. 내용줄은 반드시 블록을 이렇게 줄을 분리시켜 놓고 작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편해요.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공부할 텐데 그때도 알 수 있겠지만 되게 편해요. 자, 블록 잡으시고 여기 테두리 선 그리는 거 있잖아요. 색깔 따로 지정하라는 말 없죠? 자, 모든 테두리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1번 중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테두리에 가서 안쪽 굵은 줄로는 윤곽선.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모든 줄을 그리고 모든 줄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굵은 상자 테두리. 겉에만 굵게 그리니 겉에만. 이거를 실제 셀 서식에서는 얇은 줄로 안에다 그리고 겉 빼고 굵은 줄, 이거 너무 굵은 줄 말고요. 일반 굵은 줄 요거로 윤곽선. 겉에만 이렇게 굵은 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대각선 그리래요. 대각선. 여기 밑에 비어있는 칸이 있잖아요. 컨트롤 1번. 네, 대각선 요렇게. 대각선 보이시죠? 대각선 요거 이렇게 그리래요. 홈페이지 넘겨보시면 기출문제 따라하기 해설 나와 있을 텐데요. 뭐 한자 변환하는 거 일단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거나 F2번 키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글자, 실적이라는 글자를 앞에서 커서를 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블럭 잡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실적이라는 글자를 두 글자 블럭 잡아서 한자키 눌러가지고 단독 표기인지 병행 표기인지 확인하시고 한자 골라서 눌러주시면 되고, 특수 문자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는 거. 삽입해 가서 기호 눌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모 삽입하는 거는 본래는 어디 가서 한다고요? 검토 탭에 가서 한다 그랬죠. 검토 탭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기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줄여서 표현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걸 우클릭 한다 그래요. 우클릭. 이거는 이제 컴퓨터 용어는 아니에요. 우클릭은. 네. 원래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바로 가기 메뉴를 부른다 이렇게 불러요. 바로 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펼쳐지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가기 메뉴라고 불러요. 숏컷 메뉴라고 부르죠. 숏컷 메뉴. 예. 본래 학술적인은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르는데요. 컨텍스트 메뉴. 예.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릅니다. 학술적인 용어는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윈도우에서는 이제 숏컷 메뉴라고 부르죠. 숏컷 메뉴. 바로가게 메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다른 일반적인 컴퓨터 책자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이렇게 절대로 표기를 안 해놔요. 바로가기 메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시험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가기 메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말 윈도우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숏컷 메뉴라고는 안 합니다. 영문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 컴퓨터 전자계산학 우리 학술 용어에서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르고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편의상 제가 마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 서식 들어가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뭐 자동 크기 지정하는 방법, 통화 서식, 통화 형식 꾸미는 방법, 그 다음에 뭐 40% 강조색 셀 서식, 셀 스타일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러서 균등분할 뭐 들여쓰기, 음수 표시 빨간색 하는 거, 그런 것들 책자에 잘 나와 있어요. 셀에 맞추는 거, 그 다음에 YYY 연하는 거 꾸미는 거. 자, 책에 보면 50페이지인가요? 10번째 문제 두 번째 설명에 보면은 YYY 년 MMORDD를 직접 입력하고 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는데, 입력하지 마세요. 그걸 뭐하러 입력합니까? 그렇죠. 요거 컨트롤 1번 누르면 고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고르면 되지. 이걸 고르면 되지. 뭐하러 여기다 입력을 하냐고. 처음엔 연습할 때는 입력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고르면 돼요. 편한 대로 고르면 돼요. 그 중에서 골라놓고 나서 내가 꾸밀 수는 있어요. 연도는 두 자리만 나오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꾸미면 되니까는. 그 다음에 그 11번째 나와 있는 거 있죠? 2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A-가 메시지가 나오게 해라.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G/ 표준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샵샵 0이라고 써 있죠? 책에는 여기를 요거 대신에 샵샵 0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요거 샵샵 0이란 말은 도대체 뭐냐? 세 자리는 확보해놔라. 그런데 앞에 샵은 뭐예요? 샵은 유효 숫자예요. 유효 숫자. 0은 무조건 한 자리는 만들어라 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고생을 해? 샵샵을 빼면 되지. 이때는 이걸 빼도 되지. 그냥 0이라고만 써도 되지. 500은 500이라고 나올 테고, 300은 300이라고 나올 테고, 200은 200대로 100은 100이라고 나오겠죠. 이게 굳이 샵샵 0 안 써도 돼요. 조금 어거지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틀린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G/ 표준 다음에 그냥 쓰셔도 되고 이렇게 편한 대로. 그 다음에 테두리선 그리는 거 어떻게 했다고요? 블록 잡아서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테두리에 가서 두 번에 걸쳐서 안쪽 얇은 선으로 안쪽 그리고 두꺼운 선으로 윤곽선 그리고 빠져나왔다가 다시 대각선으로 여기 세 군데만 대각선으로 또 그려야 되고 두 번 만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